첫 번째 발표로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팀 강성권 팀장님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요 및 국내외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팀을 맡고 있는 강성권 부장입니다. 먼저 건축물 목표관리제 우수사례 성과 공유에 최근 관심 이슈와 빠른 정책 변화가 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요 및 국내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목차로는 지휘비 개요, 국내외 정책, 체계 및 현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각 국가의 기술 및 경제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용어 정의로는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처음 접했을 때 건축물에 신재생을 많이 설치해서 건축물이 제로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녹색 조성 지원법의 정의에 따라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활용해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식에 에너지 자립력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분모의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실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분모로 놓고 분차에 생산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의되는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EB 레이디라고 일본, 영국 등에 사용되는데요. 신재생을 제외한 저에너지 빌딩 수준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식에 의해서 분자보다 분모에 대해서 우선 저에너지 빌딩 수준의 건축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얼리제 제로에너지 빌딩인데요. 경제적 현실성을 고려해서 한정된 용도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화하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에너지를 제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넷제로 에너지 빌딩인데요. 연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0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을 가지는 건축물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 빌딩입니다.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인적 건물의 전력망에 잉여 전력을 공급하자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패시브는 단열 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서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브는 고열 설비, 뱀트 적용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건축물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기술에 대해서 1, 2, 3, 4단계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먼저 패시브에 대해서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에 대해서 우선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최대로 하는 액티브 기술을 넣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인데요. 에너지 건물 설치 후에 에너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뱀스듯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해서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GEB 인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기준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의 취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뱀스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 있고, 그거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인 건물은 GEB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인 걸 5등급을 기준으로 20%씩 상향하게 되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 이상은 5등급, 40% 이상은 GEB 4등급, 60% 이상은 GEB 3등급, 80% 이상은 GEB 2등급, 100% 이상은 GEB 1등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변화가 국내 정책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처음 감축 목표 수정에서 건물 부분이 가장 32.7%로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쭉 로드맵 수정, 민간 의무화 추진 방향 제시, 의무화 조기 추진, 탄소 중립 선언, 감축 목표 갱신의 경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 변경으로 21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축 건물, 공공 신축 건물 500스퀘어미터 이상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는 25년에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기 의무화 추진의 항목으로 23년으로 2년을 당긴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대한 내용으로 활성화 방안 발표인데요. 국토부에서 금년 6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를 통해서 기축과 신축에 대해서 4대 전략, 8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해서는 신축 부분인데요. 3번, 4번 공공부분 성능 향상, 시범도시 발굴, 민간 GEB 활성화 기본 마련입니다. 이는 GEB 등급 단계적 상향에서 25년에 공공 GEB 4등급, 30년에 공공 GEB 3등급을 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GEB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표에서는 공공기관 선도 GEB 등급 단계적 상향에 대해서 도식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4등급 수준으로 올릴 거고 30년에는 3등급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 유지되는 건축물의 특성상 초기에 건물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에 따라서 17년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부분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서비스업 확대에 따라서 상업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경제적 측면에서 장기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신축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입니다. 변경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공공건축물 500스퀘어미터 이상이 의무화 추진 예정이고요. 현재 2020년 공공건축물 1000스퀘어미터 이상이 의무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민간건축물 1000스퀘어미터 이상이고요. 30년도에는 민간건축물 500스퀘어미터 이상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5년 공공에서 준비를 하고 25년도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23년도에 공공 의무화를 2년 앞당기면서 먼저 정부에서 500스퀘어미터 정도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23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GEB 의무화 조기 추진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건축물 탄소 중립 추진 동향입니다. 탄소 중립 선언 국가 대부분이 건물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화, 인센티브 등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600만 동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 예정이고요. 30년부터
상업용 신축 건축물 넷째로 의무화 예정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효율 난방장치 교체 비용 지원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요. 석유 난방 시스템 금지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GEB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처음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거고, 이 남들이 안 가본 길을 저희가 먼저 가면서 많은 해외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EB 체계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EB 체계 인증 운영 체계인데요. 주관부처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법과 영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되어 있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와 인증 제도와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서 건축기준 완화, 그 다음에 인증대상 건축물, 의무대상 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으로는 국토부와 산업부 공동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도 인증기준이 고시로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 따라서 주관부처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에 의한 지원센터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하고 있고, 인증기관으로서는 현재 단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하고 있는데, 10월 이후에 인증기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GEB 보급 활성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추진 전략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 인증 평가 체계 고도화, 보급 확산, 기반 강화, 홍보 및 국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규제와 지능수단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서 콜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 경제성 분석, 인센티브 참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평가 고도화인데, 이해관계자에 관련해서 인증 기준 명확히 하는 곳에 포커스를 가지고 기술 기준 개선,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급 확산, 기반 강화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지원책 제공, 최적화 컨설팅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국제협력으로는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통해서 하고 있고, GEB 선진국가와 정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인증 현황으로는 21년 8월 기준으로 총 59개의 본인증을 냈는데요. 그 작년 2020년 의무화 이후에 금년에 비교했을 때 분기별 평균을 대비했을 때 약 220%의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제로건축물 예비 및 본인증 실적에 따라서 구분해 봤는데요. 일단 5등급이 68.8%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건물인데요. 연면적 약 8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제로 에너지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술로는요, 패시브 적용 기술과 액티브 적용 기술, 신재생 설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패시브에 대해서 로이 3중창, 외단열 공법, 차양 일체형 외피가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적용 기술로는 외기 냉방 공조 시스템, 공조기 전열 열교환기, 그 다음에 고효율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설비로는 태양광 발전, 그 다음 BIPV, 지열 히트펌프, UE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LG 싱크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본인증을 취득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LG에서 건물에 대해서 1등급 건물을 지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에 예비인증 2등급을 취득했고 본인증에서 1등급을 취득한 건물입니다. 적용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LG에서 야심차게 홈 통합 솔루션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전체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붕의 중간 부분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다 BIPB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인데요. 국내 최초 주거형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고층형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15만 5천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주요 적용 기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 7동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했는데요. 화성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본인증 때 1등급을 취득한 건물입니다. 또한 이는 국내 공공부분 최초 지입이 1등급을 취득한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2,20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예비인증서 5등급을 취득하고 본인증 때 1등급을 취득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에 참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77건의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했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의무 대상인 경우에 지입이 4등급 이상을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비의무 대상인 경우에 자발적 지입이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질 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이대한 팀장께서 목표관리업체의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이대한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건물 부분 목표관리업체 제도이행 지원사업의 감축기술 발굴 성과 공유입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제도이행 지원사업의 현황과 감축기술 발굴 성과 공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이행 지원사업 현황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의 목적, 내용, 현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다들 아시다시피 관리업체 기준으로는 5만 톤, 사업장 기준으로는 1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관리업체 또는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리업체로 지정이 되면 매년 3월부터 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표를 부여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관리업체 지정이 제외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매년 제도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도 이행 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경우 제도 운영 첫 해에 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관리업체 중에는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과거 제도 이행에 대한 이력이나 데이터 등의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업체의 제도 이행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도 이행 지원 사업의 목적은 최초 지정 업체는 목표관리제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해 제도 이행 및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업체는 감축기술 발굴 지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이행 지원 사업은 관리업체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요구사항에 맞는 개편을 매년 실시하였습니다. 관리업체의 연면적, 시설별 배출량, 목표 협상 이력을 정리한 이력관리 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축기술에서는 에코투5D를 활용한 현재 건물의 효율 등급 산정 및 효율적인 절감 수단 발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업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감축기술 발굴 지원 컨설팅은 총 3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너지 원포인트 진단, 에코투5D 프로그램 진단, TAB 건물에너지 진단입니다. 원포인트 진단은 에너지 진단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업체가 희망하는 설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감축기술 발굴을 지원합니다. 에코투5D 프로그램 진단은 현 건물의 효율 등급을 분석하고 상위 효율 등급으로 향상을 위한 최적의 감축 기술을 발굴을 지원합니다. TAB 건물 에너지 진단은 현 공조 시스템이 최초 설계 당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하여 운영 개선 방안 발굴을 지원합니다. 감축기술 발굴 지원 컨설팅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진단은 사업장 건물 및 설비에 사용하는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손실 요인과 감축 기술을 발굴합니다. 에너지 사용 자료 등을 통해 사전 분석을 하고 현장을 계측하여 설비를 진단합니다. 이후 감축 기술을 발굴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에너지 진단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에코투5D 프로그램 진단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여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재 관리업체가 보유한 건물이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효율 등급을 파악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 방안을 도출합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TAB 건물 에너지 진단입니다. 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이 처음 설계 목적과 부합하게 작동하는지 진단하여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지원합니다. 3가지 지원 사업에서 발굴된 감축 기술들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배출 허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도입 시기를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발굴된 감축 기술 내용과 감축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제도이행 지원 사업의 최근 3기년도 성과를 보면 제도이행 지원 사업은 총 21개 업체에 지원하여 제도 운영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감축 기술은 총 71건을 발굴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5,621톤입니다. 올해 지원 사업에서는 우수업체에게 추가적인 감축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코투 프로그램 분석과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에코투 프로그램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에코투5D 프로그램 분석과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설계 도서를 활용하여 건물의 효율 등급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코투5D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등급 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의 효율 등급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에코투5D가 아닌 에코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코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효율 등급을 확인하고 등급 향상을 위한 감축 수단 발굴을 우수업체에게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는 건물의 승강기에 회생 제동 장치를 설치하여 미활용 에너지 회수를 통해 전력 생산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설치 지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상세제도 외부 사업 방법론을 활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한 후에는 배출권 거래제로 혹시나 편입이 있을 수 있어 내부 압축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수 업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축기술 발굴 성과 공유입니다.
설비 변경에 따른 감축기술 발굴 사례, 운영 관리에 따른 감축기술 발굴 사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축기술 발굴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 변경에 따른 감축기술 발굴 사례입니다. 설비 변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외기 냉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외기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은 경우 냉동기 가동 없이 댐퍼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선풍기나 배기팬으로 외기를 도입하여 냉방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는 슈퍼컴퓨터실에서 서버에서 방출되는 발열로 인하여 365일 냉동기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비 냉동기 사용량이 높아 에너지 소비량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냉동기의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여 외기 냉방 시스템 도입을 통해 냉동기의 냉방 활동을 일부 대체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43톤이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1년 미만으로 회수기간이 매우 짧은 감축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급탕용 공기열원 히트펌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급탕용 히트펌프는 대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실내에 반송하는 장치로 효율적인 열 에너지 저감 장치입니다. 업체는 지속적인 보일러 저부하 운행으로 합리적인 온수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기열원 히트펌프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측정 결과 배가스 온도가 77도의 낮은 수준이며 효율 또한 70%로 확인되었습니다. 급탕 생산을 위해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추가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히트펌프를 통해 공급되는 열만큼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22톤이고 투자 회수 기간은 17년으로 예상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현열 교환기로 열 회수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현열 교환기는 공조기의 공기 순환 과정에서 누락되는 고온의 열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장치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외기 도입을 위하여 30%의 실내 공기를 외기로 배기하고 있었으며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열 교환기 도입을 통해 하절기, 동절기에 버려지던 배기 열원을 회수하여 보일러 및 냉동기의 연료 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63톤이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냉갑탑 성능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냉갑탑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업체의 냉갑탑 측정 결과 냉각수 설정 온도가 26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터 등의 교체와 냉각탑 내부 세척을 통해 냉각 효율을 상승시켰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22톤이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3년으로 예상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제실 감지 센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제실 감지 센서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 조명 등을 소등하여 불필요한 조명 전력을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화장실 입구에 인체 감지 적외선 카운터 센서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46톤이며 투자 회수 기간은 3년으로 예상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운영 관리에 따른 감축 기술 발굴 사례입니다.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AP 실내기 전원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전력 소비량이 큰 냉난방기가 배선용 차단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항시 전원이 투입되어 불필요한 대기 전력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용량이 큰 EHB 실내기는 중앙 통제실에서 전원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배전함에는 365 타이머를 설치하여 대기 전력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212톤이며 투자 회수 기간은 2년으로 예상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최대 수요 전력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최대 수요 전력 중점 관리 기간 중에 이상 피크가 발생하게 된다면
1년 동안 많은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최대 수요 전력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업체는 전력 사용량이 가장 높은 12월을 기준으로 1년의 전력요금이 결정되어 12월에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디맨드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대 수요 전력의 피크치를 자동 제어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2톤으로 낮지만 기본요금을 낮추게 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CU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불규칙적인 기숙사 이용으로 인하여 냉온수기가 24시간 가동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FCU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항시 가동되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었으며 각 실의 FCU 개별 정지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별 온도 컨트롤러 및 개별 제어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열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73톤이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4년으로 예상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기전력 발생 설비 운영 방법 개선 사례입니다. 업체는 자판기 등을 사용자가 없는 심야 시간에도 24시간 가동하고 있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타이머형 대기전력 차단 콘셉트를 적용하여 이용 시간이 없는 야간 시간대 전원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31톤이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예상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에코토 OD를 활용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산출을 한 발굴 사례입니다. 의료시설의 건축물을 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현재 효율 등급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너지 소요량은 약 308호로 확인되었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2등급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위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설비 개선이나 패시브를 개선할 경우를 적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호 필름을 교체하였을 경우 260까지 에너지 소요량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았을 경우 해당 건물은 패시브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업체 요구사항이나 업체의 현황,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 효율적인 감축기술 발굴 사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제도이행 지원사업은 매년 목표관리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업체의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많은 업체에서 매년 신청을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만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 목표관리제 업체라며 매년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김우식 계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전반 업무를 맡고 있는 김우식 계장입니다. 그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추진했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연도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했던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캠페인에 대한 추진 시적,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효율화 사업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에너지 절감량이라든가 그리고 수도 광역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는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 전반적인 그 고효율 이제 설비라든가 그런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주요 추진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교내 전체적인 그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를 전체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열원 설비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의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이제 터보식 냉동기로의 교체,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뱀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는 템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설비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 절감을 이제 이뤘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교내 이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이때도 이제 고효율 설비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기열 히트펌프 그리고 이제 또 전반적인 LED 조명 기구를 계속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저희가 그린 캠퍼스라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린 캠퍼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런 이제 그 에너지 절감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3년간 이제 3억 6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들을 또 활용해서 저희 이제 교내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또 추가적인 그 고효율 설비 교체를 위한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교내 행정동인데 행정동에 있던 기존 이제 흡수식 냉온수기를 고효율 터보식 냉동기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COP가 6배 이상 높은 장비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 다른 것보다 이제 기존의 흡수식 냉온수기는 그 전부하로 전격으로 운전되는 그런 장비였는데 저희가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 터보식 냉동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부하 대응하는 그런 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희가 그 에너지 사용량도 굉장히 절감이 됐고 그에 따른 이제 그 수도 강열비도 굉장히 절감이 됐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간 4,500만 원 정도의 수도감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1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3차까지 이제 완료가 된 상태로 교내에 있는 모든 이제 조명 설비가 LED로 교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동이라든가 강의동 그 이제 나아가서 저희 5개 간판, 5개 가로등 모든 이제 조명 설비에 대해서 LED도 다 교체했는데 교체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연간 9,500만 원 정도의 기존 이제 지출되던 수도 강열비 대비 금액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력 사용량은 약 4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전과 사업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했는데 뱀스라고 하죠. 네, 저희가 모든 저희 교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 수도가스 전기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금 그 정보를 수신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누적되어 있던 데이터를 비교해서 전일 또는 이제 전년도 비교 데이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저희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 저희가 에너지 현황을 그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태양광 이제 반도 패널이라든가 인버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은 고효율로 잘 운전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발전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직접적인 이런 전력 그 이제 감소하는 것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지만 아까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그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생한 수익을 이용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성원들의 이제 생활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변화시키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이제 저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뒤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제 제공받은 지원금을 이용해서 저희 학교의 유휴 공간을 좀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1, 2차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3차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05kW 정도 이제 최종적인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약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이제 발생할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익을 다른 데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절감 활동에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장학금 쪽으로 이 비용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단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활동이 좀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숙사에 도입한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인데 저희가 단순히 공기열 히트펌프만이 아니라 추결조를 좀 조합해서 설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라는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 절감도 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결조를 써가지고 심야 전력 좀 싼 전기 요금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이렇게 추결을 해서 냉난방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강연비를 굉장히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이제 난방만 됐었는데 난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속적으로 주지 못하고 단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부터 사실은 저희는 냉방 시즌과 난방 시즌에 24시간 학생들에게 열원을 공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도 강연비는 2,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가스는 이제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은 이제 여태까지 사용됐던 만큼 절감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교회 내 승강기 회생전력 장치인데요. 뭐 저희가 이것으로 뭐 저희 학교 전력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이런 이제 에너지를 좀 세이빙하고 절감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승강기를 교체하더라도 이런 회생전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내부의 모니터에는 저희가 아까 뱀스에서 뿌려주고 있던 정보들을 어떤 메인 정보들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이용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좀 구성을 한 공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마쳤고요. 이제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어떤 고효율 장비라든가 시설을 하는 것들도 정말 좋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고효율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까지만이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전기라든가 가스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소비에 대한 패턴이 바뀌니까 더 많은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던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그린 캠퍼스 지원금을 이용해서 일단 그린 캠퍼스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요러한 일로 가지고 내가 친환경 활동이라든가 에너지 저감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보고서를 한 학기 동안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을 했는지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 활동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스티커라든가 포스터도 많이 붙여봤었거든요. 근데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에 따라서 교내에서도 에너지 절감되는 그 양도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환경부에서 3년 동안 지급받는 그런 지원금으로 활용하지만 저희가 그 지원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또 지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캠페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자금을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회용 컵 사용 주기라든가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저희 교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지역 사회로 좀 전파돼서 같이 하고 있는 캠페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장동 일대에 있는 그런 카페들과는 이제 일회용 컵을 좀 사용 줄이자. 그래서 학생들이 텀블러를 사용할 기회에는 그 이제 쿠폰을 찍어 오게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그 쿠폰을 다 찍어 온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의 그런 캠페인인데 이것도 또 저희가 사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그 추진하다 보니까 뭐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 소수의 학생들로 시작했고 그 소수의 학생들이 어떤 SNS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홍보가 되면서 굉장히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캠페인에서 굉장히 흡족하고 그 지역 사회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희는 참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대학교가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으로서 주변 사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큰 의미로 다가오는 캠페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그린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저희 지역 일대에 이제 학생들이 거주하는 그 쉐어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 사업자와 그리고 임대 사업자와 그 거주한 학생들이 어떤 저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 활동을 하고 친환경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뭐 간단하게 저희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을 좀 넣어봤는데요.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카쉐어링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자전기 따릉이를 좀 설치해서 학생들이 어떤 이제 탄소 배출이 좀 심한 차량들을 운행하는 걸 좀 저감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급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에너지 효율 사업 실시한 거에 따른 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정말 그 현장에 정말로 이런 절감되고 그리고 저감됐던 이제 그런 실적이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4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실적을 한번 그 보고서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 거의 이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에너지 그 저감 활동을 했을 때인데 보시면 이제 수도 강열비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저희가 이제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3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 이제 고율 설비를 보급하다 보니까 그 또 수명이 요즘에는 굉장히 늘어난 설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4년 단위로 비교를 해보니까 5억 원 정도의 절감 금액이 이제 합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절감한 것은 15억 원 정도. 제가 아까 한전과의 에너지 효율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때 선투자로 했던 게 10억 원 정도니까요. 이미 5년이 안 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플러스 5억이라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렇게 아까 수도 강열비와 유지 보수비 절감 내역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도 있거든요. 인건비와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그런 평가가 우수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합산을 해보니까 약 22억 원 가까이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뽑아놓고 굉장히 놀랐는데 뭐 저희가 어떤 이제 저희가 그 사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신기술을 도입한 건 아니고요. 이미 사회에서 그 융통되고 있고 이제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그 에너지 절감 고율 설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뿐인데도 이만큼의 이제 저희가 수익을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놀랬고요. 지금 짧은 시간 제가 발표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발표 내용을 보시기보다 한번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저희 현장에서 제가 저희 설비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